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자, 이번에 1월 시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사회 환경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사회 환경 관련돼서도 중요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한 6가지 정도 중요한 거 뽑아왔어요. 자, 간단하게 타이틀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데 뭐가 시행되죠? 방역 패스. 방역 패스. 그 다음 무슨 발전 재개되나?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한다고 지금 말이 많죠. 왜 인상하겠습니까?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발전을 다시 하자? 바로 원자력 발전 재개하자. 그 다음 강력 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 공개.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것은 아직 너가 범죄자다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확정 판결 받아야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강력 범죄는 신상 공개하자. 그 다음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뭐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점제. 대학교처럼 고등학교도 이제 학점제 시행해요. 그 다음 헌법재판소. 자,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 위헌으로 결정났어요? 무슨 법일까요?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관련된 윤창호법. 위헌 결정났고요. 그 다음 코로나 확진자. 지금 병상이 모자라니까 재택치료를 이제 의무화한다. 특별한 상황 없으면은 집에서 치료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12월 들면서 우리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다시 5,000명, 6,000명 막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최대치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역 패스. 공식 용어가 방역 패스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백신 패스라는 말 쓰긴 하는데 시험제 나오면은 방역이라는 말로 써주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위드 코로나. 그렇죠?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랑 함께 가자.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일상 회복하자.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두 번째, 코로나 검사라고 부르는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가 바로 이 방역 패스입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방역 패스를 확인하죠. 근데 문제는 유효기간이에요. 백신은 2차 접종, 1차 맞으면 안 되고 2차 접종, 그리고 2차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됩니다. 14일 지나야지 이제 방역 패스로 인해서 입장할 수가 있어요. 14일 지나야 되고요. 유효기간이 6개월, 180일까지입니다. 지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기간 알아두시고요. PCR 검사도 딱 48시간 만으로 이틀만 유효합니다.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패스와 함께 12월부터 다시 우리나라 거리두기 강화됐죠? 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축소 이런 것들은 매월 완화되거나 강화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두 번째, 원자력 발전 재개되나. 지금 상당히 이제 발전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권 들면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고 대체 발전인 어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런 걸로 이제 또는 LNG 이런 걸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효율이 낮으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요. 원자력에 비해서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기 같은 경우는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생산 단가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전기세나 뭐 이런 게 가스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올라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원자력 발전이 다시 좀 강화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되어도 문성열이 되어도 이재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되어도.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탈원전에서 뭐로 가자? 뭐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무슨 풍력, 태양광, 태양열, 뭐 LNG 이런 걸로 가자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발 움직임. 물가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지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기에 공사 재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한울 3, 4기 공사 재개 하겠다.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도 추진하겠다. 우리나라 원전이 아예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원전이 주로 많이 있는 데가 뭐 주로 이제 이쪽도 있지만 서해 남해도 있지만 여기가 가장 많죠. 그래서 신한울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울진, 경북 울진이죠. 거의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경북 울진 맞죠? 강원도 아니죠. 경북 울진 여기에 이제 한울, 신한울 다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여기 초기에 만들어진 게 여기죠. 부산 고리원전. 고리. 이게 부산시 기장군. 부산 기장. 고리원전. 꼭 또 그 위에 경주, 경북 경주의 월성. 경북 경주. 이쪽이 이제 원전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경북 경주. 근데 여기 신한울 3, 4기 지금 공사 재개하자.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폐쇄된 원전 있죠.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데 폐쇄 원전. 원전이 드디어 재수명을 다하고 폐쇄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초기에 만들어졌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요게 폐쇄가 됐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을 지금 재개하려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형 원전. 기존에 이제 원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원전을 안 하려고 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이죠. 일본에서 발생했던 그죠? 대형 이제 그 방사능 유출 사고 이거 때문인데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조금 줄이면서 이 원자력 발전이 발전 단가가 싸니까 전기세도 많이 인상 안 해도 되고 좋으니까 이걸 좀 유지한 방향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나오는 게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스몰 모듈러 원자력 발전을 리액터라고 그러죠. 원자력 그 발전기를. 그래서 SMR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형 원전에 약 한 1,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크기예요. 300메가와트급. 그래서 장점은 뭐냐? 당연히 작으니까 싸다. 초기 투자비 적다. 근데 또 작으니까 상당히 안정성 높다. 그래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이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소형 모듈 원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원전 기술이 높으니까 이거 해서 수출도 할 수 있고 발전 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전기세도 낮아지겠죠. 이쪽으로 가자라는 방향이 아마 다음 이제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슈 볼게요. 자, 사회 이슈인데요. 그 11월 19일 날 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한 여성이 이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그 신변 보호를 요청한 그 A씨를
이제 찾아가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김병찬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게 됐죠. 전 여친 스토킹 살해자 신상 공개, 강력범죄 신상 공개 제도입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이게 알 권리 그 보호가 중심이냐, 아니면은 그 확정 판결 이전 사람들은 판결 아직 난 게 아니니까 보호해야 되는 게 중심이냐, 요거 갖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이제 통과해서 위원회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도 되겠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공개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제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포토라인이라고 들어봤나요? 포토라인? 보통 이제 그 유명 인사들, 뭐 정치인, 뭐 고위공직자, 뭐 기업인들이 이제 뭐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검찰이 부릅니다. 공개 소환이라고 해요. 언제 와서 조사받아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미리 알고 있죠. 공개적으로 소환했으니까 기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 오는 날 딱 그 검찰청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 차에 내리면은 막 찍잖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서주시죠. 선 딱 그어놓고, 그거 서놓고 막 사진 찍죠. 여기 포토라인 제도인데, 이것도 이제 알 권리 보호와 관련 있는 건데, 검찰에 공개 소환이 있을 때 공개 소환 날 기자들이 포토라인 앞에서 이거 찍어가지고 보내는데, 요거하고 조금 뭐 결은 비슷하죠. 근데 이 포토라인 공개 소환 제도가 2019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비공개 소환이에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은 그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신상 공개한다. 그의 반면에 검찰의 공개 소환 제도는 없어졌다. 포토라인 없어졌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학생들 관련된 이슈인데요. 2025년부터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교육과정. 저는 이제 6차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저는 6차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번에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사회가 이제 바뀌니까 매년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개정하잖아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교육을 넣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디지털 교육을 기본 소양 교육으로 이제 실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화가 더 가속화되면은 누구나 이제 컴퓨터, 모바일 관련된 프로그램, 코딩 기술을 뭐 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해야겠죠. 그리고 인구가 이제 많이 줄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도 좀 더 진보가 되겠죠. 지금도 이제 한 교실에 뭐 저희 때는 5, 60명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 30명이잖아요. 더 줄겠죠. 그러면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첫 번째 디지털 교육 실시. 중학교는요. 자유학기제와 함께 진로 연계 학기제라는 게 도입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점제가 도입돼요. 이 세 개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시기는 언제냐? 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2025년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먼저 볼게요. 좀 특이하잖아요. 고등학교 학점제, 대학교처럼.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통 이수단위라고 하죠. 이수단위. 그래서 뭐 3단위, 4단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수가 아니라 학점으로 바뀝니다. 몇 학점을 수강해야 된다. 대학교처럼. 그래서 1학점의 기준이 고등학교 50분 강의하니까 50분 16번 강의하면은 1학점이다.
한 학기가 4달이잖아요. 4달이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있다 보면은 이게 딱 맞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한 학기에 한 4달. 그죠? 그래서 수업 한 번 한 거는 1학점. 매주 수업 한 번씩 들어있다가 1학점. 그렇게 해서 174학점을 졸업할 때까지 채워야 된대요. 3학년이니까 180학점이라고 치고 1학년에 한 학년에 60학점. 그럼 한 학기에는 30학점. 30학점이면 주에 30시간. 일주일에 30시간. 시간표에. 그 정도 되죠. 일주일에 5일이니까 하루에 6교시까지. 보통 6교시까지는 하잖아요. 맞네. 뭐 그 정도 채우는 거네요. 교과목의 종류도 이제 좀 바뀌는데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은 3가지로 쪼개집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중학교는요. 자유학기제를 조금 보완하고 진로학기제라는 게 생깁니다. 자유학기제가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시험 안 쳐요. 필기시험 안 칩니다. 지필형 시험 안 쳐요. 중학교 1학년은.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진로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핵심은 시험 안 친다. 학생도 시험 안 친다는 게 1학년 내내 시험 안 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을 할 때 1학년 거 아예 다 빠져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1년 내도록이 아니라 한 학기만 선택해서 주로 이제 뭐 한 2학기 정도를 1학년 2학기를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 하자. 한 학기만 시험 치지 말자. 로 보완하고요. 또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진로와 관련된 진로 연계 학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 5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이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너무 과하다. 위헌이다. 도로교통법 제184조의 2 제1항은 위헌. 윤창호법이 뭐냐면은 2018년에 당시 이제 젊은 이제 군인이었던 22살 정도 된 군인이 추석을 맞아서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좀 가중처벌하자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음주운전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했습니다. 위헌 법률 아니냐? 위헌이다. 판결 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윤창호법의 원칙만 알면 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거 이게 뭐냐? 위헌됐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법이 많은데 이와 비슷한 거, 그 운전 관련돼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민식이법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게 뭐냐?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제한 있잖아요. 여기서 사고 나면은 처벌 강화하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히 사망은 3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키워드 스쿨존 내 처벌 가중처벌. 스쿨존 내 그 운전사고는 그렇죠. 사고 운전은 가중처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의무화.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7,000명에 육박하자. 이제 위중증 병상이 거의 뭐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택치료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만 재택치료를 하게 했어요. 어떤
요인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 중에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만 재택치료 가능하겠고 했는데 바꿨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는 이제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70세 미만의 무증상이나 70세 미만의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는 재택이 원칙이다. 그렇죠? 재택치료 기간은 무증상이면 보통 10일, 경증이어도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 정도. 이렇게 키워드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환경과 관련된 분야 다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 외교하고 북한 안보 요 두 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